47페이지 할 차례지? 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이제 곱셈과 나눗셈까지 하게 되면 또 큰 또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곱셈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 파트는 덧셈, 뺄셈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덧셈, 뺄셈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곱셈, 나눗셈은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뭐만 잘 챙겨주면 끝나냐면 부호만 잘 챙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에 대한 것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같은 부호끼리 곱셈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먼저 볼게요. 짜잔. 자, 플러스 2부터 해볼까? 3 할까? 2 하자. 2. 플러스 2와 자, 플러스 3을 곱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우리 플러스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2 곱하기 3인 거잖아. 우리가 늘상 해왔던 얼마예요? 6인 거죠. 뭐 이제 부호 살려주자면 플러스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이제 음수를 배웠으니까 자, 두 개 음수를 곱했어요. 그럼 혹시 이제 예습하셨으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플러스 6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부호끼리 곱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다 이걸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부호 없는 아이들 즉 절대값끼리의 곱을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은 6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정리를 해보면 같은 부호면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리고는 절대값에 짜잔 곱을 계산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자, 왜 그런가를 좀 그래프래요. 수직선 상에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빠르게 기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잘 보면 이게 좀 어색하다 이제 곱셈은. 자, 여기 0이 있고요. 자, 두 칸씩 가볼게요. 플러스 6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첫 번째 이건 너무 쉬운 거지. 자, 2 곱하기 3이라는 건 2를 3번 띄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2를 3번 더하는 게 사실은 곱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지금 2가 여기만큼 왔잖아요. 그쵸? 이걸 3번 띄어라 그거야. 3번 띄어라. 짠, 짠. 그러면 플러스 6에 이렇게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어색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마이너스 3번 띄워주세요? 뭐 이게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건 사실 여기지. 여기. 그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번 띄는 건 도대체 어떻게 띄는 거야? 아, 반대로 3번 띄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일로 가려고 했더니 안 돼. 그래서 뭐 어색해. 그래서 반대로 3번 띄워주세요. 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6에 도착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마풀 이걸 잘 기억해 주면 돼. 자, 두 번째 봅시다. 다른 부호끼리 곱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한다. 다른 부호끼리 곱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와 자, 플러스 3을 곱한다. 이게 서로 다른 부호의 곱이잖아. 자, 예습했으니까 이거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요걸 신속 정확하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방법적인 건 뭡니까? 다른 부호끼리 곱할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부호 없는 아이들, 즉 절대값끼리의 곱을 계산해주면 끝. 그래서 절대값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끝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보자. 자, 플러스 2를 지금 플러스 2는 여기잖아. 플러스 2를 마이너스 3번 띄워주세요. 어색하잖아. 아, 반대로 3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일로 갈렸더니 안 돼. 어색해. 그래서 반대로 3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짠, 짠, 짠. 그래서 도착하는 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를 3번 띄워주세요. 마이너스 2는 여기잖아. 그럼 그대로 3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에 도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답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제 참고사항 하나만 봅시다. 참고. 짜잔. 자, 어떤 수가 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0이 되게 하고 싶어. 뭘까요?
0인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수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곱했다라는 건 그냥 없애버리겠다. 뭐 그렇게 여겨버리셔도 좋습니다.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기억을 해달라. 자, 나머지 이제 계산입니다. 자, 우리 이거 개념 확인 얘 정도가 될 텐데 짜잔 한번 봐주세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그거 방금 한 거잖아, 그치? 방금 한 거니까 생략. 자, 이거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돼.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 계산하시오. 그럼 얼마? 얼마? 그렇지, 플러스 30.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를 곱해주세요. 얼마?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3, 5, 15 해버리면 된다. 그거야.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7. 마이너스 4, 7에 28, 99 단 잘하면 끝이다. 참 쉬운 거죠. 자, 밑에 문제가 지금 총 9개가 있습니다. 필수 예제부터 해서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이 훨씬 가벼워요. 자, 지금 정수만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분수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부호 결정하고 약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잘했어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꼭 이제 분수를 안 돌리더라도 그냥 소수끼리도 곱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플러스 3.9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네, 넘깁시다. 자, 우리 이번에는 곱셈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덧셈에서도 덧셈의 연산 법칙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어떤 거 두 가지가 있었지? 그렇지. 곱셈도 똑같아. 자, 곱셈의 연산 법칙도 두 가지예요.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구분을 꼭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얘는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이런 식으로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곱셈의 교환 법칙. 별거 아닙니다. 자리 바꿔서 곱할 수 있다. 그래도 결과가 똑같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같잖아요. 이제 이게 음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자, 우리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나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나 어쨌든 부호는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린 결국 절대값끼리 곱해버리잖아. 절대값끼리 곱했을 때 6이 되고 6이 되니까 결과가 같다 그 말이야. 이거예요. 문자로 써보자면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다.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곱셈의 결합 법칙. 자, 이제 3개 이상의 수들을 곱할 때 결과적으로는 앞에 거 2개를 곱하든가 뒤에 거 2개를 곱하든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거야. 이거 먼저 써보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텐데 짜잔 이렇게 할 텐데 앞에 거 2개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뒤에 거 2개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책에 있는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아무거나 만들자. 뭐 플러스 4 이래 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걸 곱할 때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한다. 그럼 우리가 괄호를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4를 나중에 곱해주겠어. 그거야. 그거 얼마예요, 이거? 그냥 6? 마이너스 6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과 이제 그 다음 플러스 4를 곱해줘서 결과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지. 자,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하겠다. 짜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가 되어서 플러스 3 곱하기 얼마? 그냥 8? 마이너스 8. 짜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4예요. 뭐 결과 똑같잖아요. 이런 게 이제 결합 법칙이라는 거야. 그럼 실전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실전에서는 얘를 이제 계산해라 하면 우리는 좀 같은 부호끼리가 좀 그래도 편하잖아. 안 그래? 같은 부호끼리 편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곱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얘를 자리 바꿔주는 거죠. 그게 교환 법칙이라는 거지.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자리 바꿨어요. 그리고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너 둘 먼저 곱해주겠어. 그게 결합 법칙인 거지. 맞나요? 자, 이거 곱해주면 어쨌든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짠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4. 뭐 결과는 똑같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잘 보면 이제 나중에는 곱셈끼리만 있을 때는 혹은 뭐 곱셈, 나눗셈 섞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호를 좀 쉽게 먼저 결정을 해놓는 게 좋아.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값끼리의 곱셈을 계산하는 게 편하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합시다. 자,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는 결국 부호를 일단 먼저 결정할 텐데 그 부호는 음수의 개수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음수의 개수. 일단 봐봐. 음수가 만약에 짝수개가 있더라. 그리고 음수가 홀수개 있더라.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돼. 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자, 음수가 짝수개 있으면 결과적으로 부호는 뭐가 될까? 플러스가 돼요. 음수가 홀수개 있다면 마이너스가 돼. 뭐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세수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졌어. 이게 다 곱하기예요. 이렇게 곱해졌다면 결국 결합법칙, 뭐 교환법칙 써가지고 얘 먼저 곱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음 아니까 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플러스지? 그럼 또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음수가 홀수겠냐 짝수겠냐에 따라서 먼저 부호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싹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요 관련된 문제 좀 같이 풀어봅시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개념 확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짜잔.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9 곱하기 플러스 2를 계산하고 싶다. 이제 지금쯤은 얘를 어떻게 팍팍 계산해야 돼? 부호 먼저 결정. 음수 몇 개? 2개, 짝수개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가 될 거야.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값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것도 25랑 2 먼저 곱하는 계산이 훨씬 편하잖아. 5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9를 곱하면 450이 되겠죠.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와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거기 빈칸은 처음이니까 연습해봐 그거야. 우리 요거 2개 곱했던 거를 교환 법칙이라는 걸 써서 만나게 해주고 싶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우리는 어떤 법칙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 꼭 구분을 지어줘야 돼. 곱셈의 교환 법칙을 쓴 겁니다. 그냥 좀 편의상 줄여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할 때 마이너스 25와 플러스 2 요 2개 계산이 훨씬 편하다 이거야 이제. 이거 곱했을 때 절대값끼리 곱했을 때 50이 되는 게 좀 계산이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싶다. 이건 뭐 쓴 거예요? 곱셈의 결합 법칙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여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0이 되어서 마음 아니까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플러스 450입니다. 이런 계산이 이해가 되겠지요. 개념 확인. 자,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또 많아요. 여기 밑에 한번 해봅시다. 바로 해봐요. 필수 예제 2번, 3번,
유제 2번까지 한번 계산 쭉 해봐요. 이거는 다 그렇지. 전혀 어려운 계산이 아니지. 곱셈은 그냥 부호 잘 결정해주고 초등학교 때 했던 그 곱셈 잘 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거기 49페이지에 무슨 거듭제곱 계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뭐 공식처럼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인 거야. 자, 뭐냐? 자, 거듭제곱의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는 건 어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거듭해서 곱한다잖아. 여러 번 곱할 텐데 이제 부호만 잘 결정해줘라 그거야. 여러 번 곱했을 때 요 방법 있죠? 곱했을 때 음수가 짝수겠냐 홀수겠냐 이건 잘 구분 져봐라 그 정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을 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밑이 있어요. 자, 밑이라고 하지 말자. 밑을 구분을 져볼게. 어떤 양수가 있어요. 어떤 양수를 여러 번 곱할 거예요. 그럼 얘가 밑이고 얘가 이제 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지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양수를 짝수번 곱하거나 양수를 홀수번 곱하거나 그 결과는 양수가 되겠죠. 그 이야기야. 전혀 어려운 거 아니지? 양수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밑이 음수일 때만 조금 주의할 게 있는 거지. 자, 밑이 음수예요. 그 음수도 지금 지수가 구분을 이렇게 적을게.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짝수인 상황부터 봐봐. 그럼 지수가 짝수야. 음수를 짝수번 곱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음수를 짝수번 곱했다?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 당연하겠지? 음수를 짝수번 곱한 거야. 그래서 지수가 짝수일 때는 역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음수의 이제 홀수 제곱일 때만 부호가 달라. 음수의 홀수 제곱일 때만 그 부호는 음수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계산이 아니지? 자, 예를 들어봐. 자, 1이 있어요. 자,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을 세제곱 했어요. 얼마예요? 플러스 1. 1을 그냥 3번 곱하는 거 아니야. 그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플러스 1을 뭐 4번 곱하건 얘는 계속 플러스 1이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지. 자, 이제 마이너스 1 봅시다. 마이너스 1을 4번 곱했어요. 플러스 1이 된 건 너무 당연하죠? 음수를 4번 곱했으니까 어쨌든 플러스가 될 것이고 1은 4번 곱해봤자 1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때만 이게 홀수니까 음수의 홀수 제곱일 때만 마이너스 1이 된다. 참 쉬운 거지? 자, 이건 좀 주의할 게 있어 조금. 주의. 자, 주의할 거 봅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뭐 해볼까? 2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 한번 계산해 볼래요? 일단 부호 결정해봐. 부호 뭐야? 그치, 플러스 16이 되는 거야. 2의 4제곱. 2를 4번 곱했으니까 16이 되는 거 맞지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거 얼마일까? 같아요? 이게 다르다는 게 주의야. 괄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괄호라는 거는 이 전체를 4제곱 했다잖아. 얘는 뭐냐면 2를 4제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준 거야. 즉 음수를 표현하는 마이너스였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2의 4제곱을 따로 계산하면 16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냥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음수를 나타내는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할 게 이거야. 자, 이거 예로 기억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2의 4제곱과 마이너스 2만 4번 곱한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 꼭 주의해야 돼. 많이 틀려, 이 계산. 요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에 것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자, 밑에 내용은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야. 앞으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라는 어감에서 뭘 받을 수 있나요? 뭔가? 나눠준다. 그치? 나눠주는 법칙이야. 근데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잘 보시면 숫자라고 한다고 해서 문자를 썼어요. 어떤 수가 될지 모르니까 A에다가 이렇게 곱해줄 거거든. 근데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계산에서는. 그럼 여기에 B 플러스 C라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뿌려주는 거거든. 어떻게 뿌려주는지 잘 기억을 하는 거야. 이렇게 A 곱하기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곱하기까지 같이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거야. 그럼 뭐야? A 곱하기 B 되고 여기는 A 곱하기 C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되게 어색하지요? 따로 이렇게 쓰기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B 나눠줬어요. 이렇게도 나눠주면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빼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적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요겁니다. 그러면 나눠주는 건 앞에서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만 뒤에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즉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있어요. 그럼 똑같아. 여기 있는 곱하기 C를 이렇게 앞에 A에다가 뒤에 B에다가 나눠주는 거야. 분배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되겠죠, 앞에? 요 밑 뒤에는 어떤 계산이 돼요? B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가 더하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말고 4 하자. 자,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걸 원래대로 계산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괄호 먼저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4로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분의 2죠?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4를 곱해주면 이 결과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는 거죠. 약분해서.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이 분수의 덧셈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분배해주면 뭔가 약분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잉. 짠짠. 4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여기 더하기니까 여기 더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2죠? 더하기. 얘 약분해가지고 1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3이다. 이게 조금은 편리하셨느냐 그 말이야. 알겠죠? 이럴 때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분배는 잘 해주거든. 근데 간혹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거꾸로. 그럼 요 곱하기 4를 다시 묶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남아있는 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분배 법칙인 거야. 그러면 자 필수 예제 자 4번만 먼저 해봐요. 필수 예제 4번만 먼저 해봐. 응, 4번이요. 유제 3번까지 하세요. 계산. 이번 부호 2번의 부호 잘 봐봐. 요거 그치?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4분의 1을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자, 그다음 필수 예제 5번에 2번을 먼저 좀 볼게. 1번은 쉽게 할 수 있겠지. 분배 법칙 써서 계산하는 거 그건데 2번 역으로 쓰는 거야. 이럴 때 역으로 쓰는 거야. 보세요. 짜잔. 이걸 계산하는데 그냥 계산할 수도 있어. 엄청 복잡해. 그치? 115 곱하기 32 일단 한번 해줘야 돼. 32 곱하기 또 32 해가지고 분모는 49니까 다 더해버리면 돼. 분자끼리. 그런데 잘 보니까 뭔가 분배 법칙이 된 형태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뿌려준 느낌 안 들어? 들어요? 그럼 거꾸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자, 묶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2 곱하기 샷, 샷. 이렇게 뿌려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거야. 역추적하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남아있어? 49분의 115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49분의 32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플러스였다는 건 여기가 플러스였겠지. 이렇게 역추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썼을 때 계산이 오히려 간편할 때가 있단 말이지. 이 두 개 더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계산 아닌가요, 우리? 해볼까요? 그럼 32 곱하기 이건 49분의 얼마가 되나요? 115 더하기 32니까 147이 되죠? 이게 혹시 약분이 되나요? 뭘로요? 7로요? 7, 7에 49 해봐. 그럼 7, 2, 14 또 되네? 7, 3, 21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 얼마였어? 3이었어. 그래서 32에다가 3만 곱해줬으면 끝나는 계산이 되겠죠. 32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니? 96이 되겠죠. 어려운 계산이다. 2, 3은 6, 3, 3은 9, 96. 이렇게 분배 법칙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 필수 예제 5번에 1번 지금 하고 계시죠? 그거 하고 밑에 유제 4번도 해보세요. 집중력 앞에 마이너스 있어. 얘는 플러스 28 아니에요? 마이너스 6 더하기 28 이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런 계산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렇지.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22지. 4번도 해봐요. 이제 4번.
엄청 힘들지. 근데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각각. 근데 분배 법칙을 좀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을 지금 다 곱한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분배 법칙 역으로 써서 묶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분배 법칙 아직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별게 아니야, 분배 법칙은. 자,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럼 이걸 분배 법칙을 써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써라. 표현을 해봐. 2 곱하기 3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4가 되어서 그냥 더하기면 더하기. 이렇게 하라야. 그럼 요게 2, 3은 6이고 요게 2, 4, 8이니까 더해서 14 뭐 이렇게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3 더하기 4 해가지고 7 곱하기 2 하는 게 훨씬 쉽잖아. 7이 14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을 때 요로 거꾸로 오는 게 분배 법칙을 역으로 쓰는 거거든. 그때 뭘 보는 거냐면 공통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요 2가 있죠? 2 곱하기까지 보세요. 2 곱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뿌려준 상태다라고 보는 거야. 역으로. 뿌려줬으니까 다시 묶어버릴까? 다시 뺏어버릴까? 동시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로 다시 묶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곱하기로 묶어내면 앞에는 플러스 3이 하나 남아있어요. 뒤에는 플러스 4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 더하기면 여기가 더하기였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시켰겠지.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였어. 이게 그 말이었어. 이해돼요? 32 곱하기 32 곱하기로 이렇게 묶어낸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너가 남아있죠? 뒤에는 너가 남아있지요. 그래서 이 계산을 먼저 하게끔 해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소리야. 유제 4번. 그렇지. 그러니까 부호는 그렇지. 훨씬 편한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이해됐어요 이거? 분배 법칙?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자, 50쪽은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이제 나눗셈 보자. 나눗셈. 나눗셈 이제 거의 다 왔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나눗셈 보자. 샤짜짜. 요리수의 나눗셈. 나눗셈도 역시 부호만 잘 결정해주면 끝나. 근데 그 부호 결정하는 방법이 곱셈일 때랑 똑같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자, 같은 부호끼리 나눴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자, 플러스 6이 있고요. 자, 플러스 뭐 할까? 2 할까? 3 할까? 2 해보자. 이렇게. 그럼 같은 두 부호를 갖는 두 수가 있어. 이것끼리 나눌 거야. 이렇게. 그럼 나누었을 때 이제 부호를 일단 잘 결정해 줘야 되거든. 곱셈일 때랑 똑같아. 우리 곱셈일 때 같은 부호면 결과가 어떻게 됐었지? 같은 부호끼리 곱했을 때의 결과는 플러스였잖아. 나눌 때도 똑같아. 그래서 플러스야. 같은 부호끼리 나눴을 때 부호는 일단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하시고 절대값끼리 나눗셈을 해버리면 돼. 이 C까지 더 써볼게. 요거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플러스 3이다. 이런 결과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볼게요. 그럼 같은 부호끼리 나눴잖아. 그럼 역시 곱셈일 때랑 마찬가지로 부호는 플러스가 된답니다. 알겠죠? 그럼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절대값끼리 또 나눠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3이라는 결과다. 그래서 이거 부호 결정하시고 여기다가 짜잔 나눗셈 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다른 부호다.
다른 부호끼리 곱했을 때는 부호가 뭐가 나왔어? 나눌 때도 똑같아. 그래서 다른 부호끼리 나눴을 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이건 결과부터 써보자. 그리고 절대값끼리 나누어 버리면 된답니다. 참 쉬워요. 자, 연습해보자. 자, 플러스 6이 있어.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고 싶어. 다른 부호야. 그럼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나눠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3이다. 자,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2. 다른 부호끼리 나눴어? 너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나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를 내시면 되는 거야. 일단은 목표는 신속 정확. 자, 이거 왜 그런가는 이건 수직선은 더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곱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을 가지고. 자, 이거를 볼게요. 자,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랑 곱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6이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 할 수 있니? 이렇게 봐볼게. 그럼 플러스 6이 있어요. 자, 플러스 6을 뭐로 나눴을 때 플러스 3이 될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나? 이 곱셈의 구조를 가지고. 있나 없나? 부호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얘랑 얘 곱해서 이 플러스 6이 됐어. 그럼 플러스 6은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아니죠? 플러스 2로 나누면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즉, 플러스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가 됐으니 플러스를 플러스로 나누더라도 플러스가 되겠네. 이거 찾는 거잖아. 이게 몫이 되는 거니까. 그 구조에서 이제 부호만 잘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요. 자, 이번에 이거 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곱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해요. 되게 쉬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추론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6에서 뭘 나눴을 때 플러스 3 해보는 거야. 이 구조를 보고. 그럼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요. 즉 이 결과를 봤더니 부호가 결국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더라를 여기서 가져오는 거야. 음수를 음수로 나눴을 땐 결과가 양수가 된다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죠? 얘도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 써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플러스 6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플러스 6을 안 쓸게. 플러스 6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겠네요. 이게 되는 거야. 짜잔. 마지막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그럼 마이너스 6을 플러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했더니 결국 곱셈이랑 똑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주의할게요. 이건 참고라기보다는 제가 주의라고 참고라고 하자 그냥. 흐름을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참고인데 조금 중요한 참고예요. 그래서 별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쉬워. 자, 별이라는 수가 있어요. 별을 0으로 나눴을 때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 거야. 우리 요거는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없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거꾸로는 있다. 0을 어떤 수로 나누어 버리는 거야. 그럼 이 결과는 뭘까? 이건 0이 되는 거야. 이거 꼭 주의해야 돼. 알겠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 이야기는 나와.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뭘로 나눠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눌 수는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첫 번째 줄. 꼭 기억해줘야 돼. 이게 낚시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요? 좋아요. 그러면 계산을 필수 예제 6번까지는 같이 이거 혼자 할 수 있겠다. 개념 확인 빼고 필수 예제 6번 계산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계산. 필수 예제 6번에 1, 2, 3, 4번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그냥 소수로 한번 나눗셈 할 수 있잖아. 물론 분수로 해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 뭐 하라는 소리냐면 나눗셈을 실제로 써보라는 소리야. 4.8 나누기 6. 옆에 여백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소리였어. 아까 계산이 뭔가 잘못됐어. 5분의 아까 뭐 나왔었잖아. 그 잘못된 계산이고, 나눗셈이 쉽게 보이는 것들은 나눠보는 게 빠른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이제 요런 게 나온다. 요런 거. 쭉. 뭔가 우리 6 나누기 2 하세요 하면 3 잘하잖아 이제. 그거 이따 해도 돼. 6 나누기 2 하면 3 잘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요런 게 문제야. 6 나누기 7 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쓰죠? 표현을 어떻게 하죠? 돼요? 7분의 6 돼요? 그거 어떻게 배웠어?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걸 했어.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이런 걸 했어. 6 하면 너무 쉬우니까 3 해볼게. 3 나누기 4분의 3 계산하세요.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분수의 나눗셈 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었니? 초등학교 때 했어. 분명히 했어. 아니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식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역수를 바꿔서 곱해버린다. 아마 이런 방법을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중학교 때도 계속 쓰여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문자와 식에서도 뭔가 나눗셈 기호의 생략 이런 걸 배워요. 자, 이 방법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역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옵니다. 역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을 해야 돼. 그러면 역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하는 거 말고 역수가 뭐죠? 그러니까 뭐 분수가 있을 때 분모 분자 자리 바꿔버리는 걸 이제 우리 역수라고 하는데 역수의 본질적인 뜻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밑에 보시면 거기 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 보면 돼.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자, 역수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요. 자, 역수는 뭐냐면 어떤 두 수가 있어요. 두 수가 있어. 그럼 두 수를 곱했어. 곱했는데 만약에 1이 됐어.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수는 서로 역수가 되는 거예요. 네모는 세모의 역수, 세모는 네모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수를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뜻이야.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뒤집은 건 이 뜻을 만족하는 그 수들을 성질을 보니까 다 뒤집혀 있더라 이거거든. 원래 뜻은 이거인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4분의 3의 역수 구해주세요 하면 쉬운 거야. 바로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해왔어요. 아까도 해봤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뜻은 이제 뒤집어서는 이제 3분의 4가 되거든? 왜 얘예요? 라고 했을 때는 뒤집었잖아요. 이러면 약간 얕은 거. 왜 이거의 역수가 이거니? 라고 물었을 때는 곱해서 1이 됐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봐봐. 4분의 3이랑 3분의 4랑 곱하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2의 역수. 2의 역수는 뭔가요? 일단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야. 왜요? 곱해서 1이 되니까요. 2 곱하기 2분의 1인 게 확실한 거잖아. 그럼 반대로 2분의 1의 역수는요? 2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는 거고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쉽게 이제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뒤집어? 분모가 없는데? 그렇지. 밑에 1이 생략됐다라고 봐도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2분의 1이 된다. 이제 이렇게 빠르게 역수는 구해내실 줄은 알아야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4분의 1 말고 4분의 7 하자. 자, 마이너스 4분의 7의 역수.
음수는 그냥 음수끼리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는 거야. 왜? 곱해서 1을 만들려면 이 음수면 음수여야 되잖아. 곱해서 1 되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것이고 얘네들은 그냥 뒤집어 버려도 좋다. 이제 그렇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한번 볼까? 짜잔. 0의 역수. 0? 이게 만약에 0이라면 두 개 곱해서 1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1인가요? 0이랑 1 곱하면 0인데? 없어요. 0의 역수는 없어요. 0이랑 곱해서 1 만들 수 있는 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쌤? 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해왔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뒤에 분수에 나눗셈 할 때 분명히 역수 뒤집어가지고 곱셈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 방법인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자, 별이 있어요. 뭐예요? 별 나누기 달 해볼까? 달? 별달. 난 별달이 좋더라. 별 나누기 달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눠지면 이렇게 나눗셈 하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잘 안 될 때는 별 곱하기로 고쳐서 푸는 거야. 나눗셈은 이제 곱하기로 고쳐서 푸는 게 편리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달의 역수를 곱해준다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앞에 거는 뒤에 나누어지는 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 교재에 없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뒤에 나오긴 해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팁입니다. 또 문자를 써볼게. 이 숫자야, 숫자. 어떤 숫자가 될지 모르니까 문자로 둔 거예요. A 나누기 B. 자, 요거를 계산해야 돼. 그럼 얘를 앞으로는 B분의 A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안 했지만 2 나누기 7 이런 게 있다 쳐보자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이제 7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이유는 뭘까? 이유는 왜 그래? 이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7의 역수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요 2는 어디에 곱해지는 수죠? 분자에 곱해지는 거지. 왜 그래요? 그것도? 왜 7을 안 곱하고 1에 곱해? 그렇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해왔단 말이야. 얘도 이제 우리는 1분의 2라고 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얘가 사실은 분자였던 거여서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7분의 2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싹 끊어가면 돼요. 싹. 그래서 7분의 2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계산인데 분수 안에 분수 있는 거야. 그거 계산해봤어요? 분수 안에 분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짜잔. 4분의 3분의 2분의 7 이런 거. 이런 계산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팁인 거예요. 알겠나요? 많이 봤지만 많이 봤어. 봐봐. 정리해줄게. 봐봐. 자, 여기에도 분모에도 분수가 있고 분자에도 분수가 있는 형태예요. 여기를 제가 A분의 B 이렇게 볼까요? 여기를 C분의 D 이렇게 볼게요. 결론은 이렇게 돼. 이걸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아이들끼리 곱해요. 그럼 A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애들끼리 곱해요. 그걸 분자로 택해 주시면 돼요. 일단 기억할 때는. 이런 결과가 돼. 자, 왜 그럴까 생각해보자. 이 예를 통해서. 자, 이제 우리 이런 분수꼴이 있잖아요. 분수꼴이 있을 때는 항상 거꾸로 나눗셈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근데 분수에 나눗셈 불편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역수를 곱해주겠지요. 맞습니까?
그럼 이 계산 결과를 봐봐요.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3을 한단 말이야. 물론 약분은 나중에 시켜도 좋아. 그리고 이 7 곱하기 4를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이거 잘 보니까 2 곱하기 3은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끼리 곱이에요. 뜯어놓고 봤더니 이 분자에 있는 7 곱하기 4는 멀리 있는 애들끼리의 곱인 거야.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내면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매번 분수 안에 분수 있을 때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꿔서 또 역수를 곱한다로 바꾸는 게 원래 일반적인 풀이거든. 근데 이 결과를 좀 기억해내면 이거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한 게 분모로 결정이 될 것이다. 멀리 있는 아이들끼리 곱한 것이 분자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게 팁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계산이에요.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보시게 될 계산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 많으니까 선생님 좀 도와줄게요. 필수 예제 7번을 볼게. 필수 예제 7번.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1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2분의 3.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두 문제니까 두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일단 나누기가 있는데 이 분수꼴 불편해. 그래서 역수를 곱한다로 바꿔줄 거예요. 얘의 역수는 플러스 3분의 1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으로 바뀌었으니까 부호 결정하면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6하고 3분의 2하고 곱하면 되겠네요. 약분 보이죠? 짠짠. 자, 그래서 2가 되는 거니까 2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해봅니다. 위에 역수 구하기는 이미 다 하셨죠? 마이너스지? 이거 먼저 해볼래? 거기도 등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등호는 같을 때만 쓰는 거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같진 않죠? 가분수로 바꾸시고 엄사 빨라요. 4번은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해줘야 돼. 항상 최종적인 답은. 그렇지. 5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자, 이제 6번 해볼까? 얼마 남았어요? 훗, 훌륭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입니다. 최종판. 다 섞여 있는 계산이 될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계산. 됐지요? 52페이지입니다. 주말 숙제 나갈 게 많지요? 보니까 뒤에. 네. 보겠습니다. 혼합계산. 혼합계산이긴 혼합계산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책에는 뭐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 뭐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냥 최종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모두 섞여 있는 혼합계산. 이렇게 짝꿍 됐을 때, 이런 거를 처리한 뭐 절차라고 할까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텝 1. 일단 그 식에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부터 처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거듭 제곱부터.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거듭 제곱부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스텝 2.
자, 두 번째는 이제 괄호를 잘 봐주셔야 돼요. 괄호. 괄호를 보고 괄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짜잔. 자, 괄호를 계산하는 요령 뭐부터 하죠? 괄호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잖아요. 항상 소, 중, 대 순으로 계산을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제 기호의 모습. 자, 기호의 모습. 소괄호는 다 알죠? 소괄호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양수와 음수의 구분을 지을 때도 우리는 이런 소괄호를 썼었어. 예를 들어 뭐 플러스 2 뭐 이런 거 써서 이것도 소괄호야. 알겠지? 뭐 2 플러스 3 요거에 괄호를 쳐서 이거 먼저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도 소괄호를 치는 거예요.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소괄호 말고 여기에 또 괄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는 중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잘 보이십니까? 자, 지금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제 앞에 막 결합법칙 같은 거 할 때도 분명히 이 괄호를 썼었어요. 앞에 두 개 먼저 계산을 해라 라는 명령어가 이런 괄호인 거야. 근데 소괄호를 한번 썼잖아. 그럼 그 다음 중괄호를 한번 써주는 것 뿐인 거야. 알겠지? 대괄호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 짜잔, 짜잔. 이게 대괄호예요. 짝짝짝. 알겠죠?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까지 다 풀었다 이거야. 스텝 3. 그러면 이제 어떤 수들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항상 먼저 뭘 처리해요?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는 먼저 처리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법칙이죠. 스텝 4 더하기 빼기 순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때는 특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결국 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푸는 게 편리해요. 편리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편리해.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럼 곱셈으로 고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겠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빼기도 뭐 익숙해지면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만 이제 빼기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뭘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어? 덧셈으로, 그치?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는 건 뭐야? 부호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빼기를 더하기로 바꿨다면 뒤에 부호를 너도 바꿔서 더해준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끝이야. 드디어 지겨운 계산 끝인 거야, 개념은. 나머지는 이제 연습뿐입니다. 자, 개념 확인을 제가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아싸, 신난다. 드디어 계산이 끝났어. 짜잔. 보자. 이거 계산하래요. 2 곱하기 대괄호, 대괄호 등장했지? 2분의 1 마이너스 중괄호 5분의 4 나누기 소괄호 마이너스 15분의 2 짜잔 플러스 여기 중괄호 갇혀있죠? 짜잔 플러스 1 대괄호 마이너스 12 자, 이걸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순서를 잘 지켜줄게요. 처음이니까 먼저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거듭제곱이 엄서여가 되겠죠. 거듭제곱 없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괄호 풀어주자가 되는 거야. 자, 괄호 풀어봅시다. 먼저 이 소괄호부터 풀어야겠지. 근데 이 소괄호는 이 음수를 나타내는 소괄호에 있기 때문에 굳이 풀어준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첫 스텝이 되는 거야. 나눗셈. 자, 이 나눗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자, 5분의 4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럼 얘 계산을 해보자. 짠, 짠, 약분돼요? 2. 짠, 짠, 약분돼요? 3. 그래서 얼마야? 그냥 6?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계산 결과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럼 이제 중괄호를 계산한 거야. 그럼 중괄호를 계산했으니 자, 음수를 표현할 때 맨 앞에 있는 음수 빼고는 전부 다 괄호 쳐줘야 돼요.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 2분의 1이 있었던 것이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대괄호 안에 있는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중괄호를 없애버렸잖아 하나. 여기 다시 중괄호 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곱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있었어요. 짜잔 짜잔. 자, 그럼 다시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 그치? 이 괄호부터 푸는 게 스텝이야. 그래서 괄호를 푼다. 그럼 마음 아니까 이건 이제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풀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럼 다 더하기니까 내가 편리한 것끼리 먼저 더할 수 있는 거야. 결합 법칙. 이거 먼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플러스 7인 거잖아요. 그럼 7과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얼마야? 두 개 더하면. 암산. 2분의 14. 얘가 2분의 14. 얘는 2분의 1. 그럼 2분의 15가 되겠지. 요 중괄호 안을 계산한 게 2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이제 곱하기 2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 빼기 12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곱하기와 빼기가 남아있잖아요. 뭐부터 해요? 곱하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빼기야. 알겠지? 항상 순서 2분의 15 빼기 12를 먼저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곱하기를 먼저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약분 그래서 얼마야? 15 빼기 12만 계산하면 끝이네. 3. 어우 어마어마한 계산. 이런 게 실수 없이 짜자자장 내려와야 돼. 이거를 선생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라인을. 이걸 암산을 막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분명히 부호 실수 어느 순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이거는 써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답니다. 알겠죠? 그러면 밑에 다 계산이야. 짜자작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있군요. 그럼 방금 했던 거지? 한번 거기서 빈칸 채워보고. 저걸 지워버렸어, 안타깝게. 쌤이. 저기 계산했던 게 플러스 6이 나왔던 거지. 마이너스 6이 나왔던 건데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던 거지. 마음하니까. 그렇지. 15 빼기 12가 되었어. 3이다. 맞지?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봐. 이거 부호 잘 생각해봐. 부호. 나눗셈도 어차피 마이너스 할 때랑 똑같은, 곱하기 할 때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마마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거 하면 얼마죠? 플러스 4분의 그거랑 마이너스 3을 곱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 그거 나중에 줄 거야? 그치, 그렇게 써보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좀 짜증나죠, 이런 계산? 솔직히 짜증 안 나? 재미는 없지, 계산. 자, 그 숙제 질문했던 거 풀어드릴게요. 저기 보자, 46페이지에 5번 좀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 숫자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 삼각형이래. 그때 맞죠? 삼각형이라고 한 거 맞죠? 한 변에 놓인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아야겠다는 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게 다 같다라는 소리야. 그럼 계산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결과가 얼마인가? 그래서 최소한 요걸 먼저 좀 더해봐서 그 결과가 얼마인가부터 좀 처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거 써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2.5래. 그럼 2.5는 얼마예요?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25죠. 5로 약분을 해버리면 5, 20, 5, 5, 25가 되어서 2분의 5네. 2분의 5.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자, 요걸 일단 계산을 해보자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 두 개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지. 교환하고 결합. 자, 그래서 얼마예요? 다시 짠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돼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5를 이제 더하는 일만 남았단 말이야. 그럼 통분을 또 해야지. 2분의 2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얼마죠? 그렇지. 아, 그랬더니 이렇게 더했을 때 2분의 3이 나왔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수를 더해도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닐까? 이 수는 뭔지 몰라. 내가 기억이라고 할게. 그냥 기억. 기억이니까. 더하기 6분의 1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를 했을 때 얘가 2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아닐까? 그러면 이 두 수는 더할 수 있는 거잖아. 6으로 통분을 해야겠지. 6으로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주시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겠지요? 절대값끼리 빼버리면 되겠지. 3. 그래. 6분의 3이야. 6분의 3이니까 2분의 얼마예요? 이거야. 그럼 요게 2분의 3이 되었대.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얘를 더해서 얘가 됐다는 건 얘에서 얘 빼버리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 그치? 나중에 1차 방정식 배우면 굉장히 쉬워지는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기억은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는 계산이 되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는 1이었답니다. 1 찾아놨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이야. 얘하고 얘하고 얘 더한 게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다 더하기니까 이제 더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니은부터 써볼게. 니은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이 2분의 3이 되었어요. 이거 아닐까? 그럼 니은 더하기 자 이거 3분의 3으로 통분했다 쳐봐요. 얼마예요? 그렇죠. 그럼 요게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이거 됐어? 그럼 넌 너에서 얘를 뺀 게 니은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니은은 2분의 3에서 3분의 4를 빼면 되겠구나. 요거예요. 자, 우리 이제 뺄셈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뭘로 통분해요? 6으로 통분해요. 그럼 3, 3 곱한 거니까 6분의 9가 되겠죠? 빼기 6분의 이건 얼마예요? 2 곱했으니까 8이 되어서 이거 얼마입니까? 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6분의 1이었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모르는 거 없었고 그럼 한번 지금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답만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구하고 저거랑 저거를 못 구했어. 그렇지. 그거 해석이 조금 어렵지. 그거 한번 지금 다시 식 써서 한번 해보세요.